이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초점이 안 맞았더라고요. 앞에 이상한 머리들도 계속 왔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시청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은 약간 거슬린다 정도. 이미 촬영은 해버렸고, 저 혼자 촬영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다는 점 약간 공지 느낌으로 앞에 넣어봤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먼 길 와줘서 고맙고 일단 날도 습한데 많이는 준비 못했고 그냥 짤막짤막한 거 이거는 알아야 된다 정도만 딱 적어놨으니까 오늘 한번 보고 가는 걸로 하입시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할 건데 제가 존댓말을 잘 못 써요. 편하게 할 거야. 말을 좀 편하게 하겠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일단은 화공계 중간고사 범위가 크게 차원 얘기랑 그 다음에 머티리얼 밸런스 세우는 거 딱 두 개거든.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준비는 해온 건 아니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놨으니까 일단 해볼게. 근데 이제 나 항상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 왜 배우는가 이거 도대체 왜 배우나 이걸 굳이. 제가 그래서 짤막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 뭐 할 때 이제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잖아. 이제 짐승 합격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좀 철이 지난 밈인데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장원영 씨가 있죠. 이런 거 밈이 있었다 그죠? 학원계에서 뭐 하냐? 미국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요. 이게 안 익숙해서 그래. 사실 그냥 미국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우리한테 너무 어색하다. 이제 수업 같은 거 들어보고 과제 같은 거 챗GPT 돌려서 했을 텐데 단위가 이상하잖아. 이상한 단위들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그런 단위가 다 어디서 나왔냐? 미국에서 나왔어. 우리 뭐 베스킨라빈스 하프갤런 얘기하죠. 조금씩이랑 먹어보지. 하프갤런 있는데 갤런 반만큼이라고 하프갤런이요. 갤런, 배럴 요런 게 석유 들어가는 드럼통에서 나온 거거든. 요즘 시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얘네가 그런 단위가 다 미국에서 유래했다. 옛날에 석유 뽑을 때 한 1800년대 그때 생겨난 단위들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제 그러면 차원이랑 단위 얘기를 할 텐데 차원이 뭐냐면은 기본 물리량이야, 물리량. 예를 들면은 질량. 차원은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매스인데 이렇게 대문자 M으로 표시를 해줘. 길이도 L로 대문자로 표시를 하는데 차원을 아마 나중에 문제 풀 때 막 그렇게 쓸 일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 일단 이렇다. 차원 이런 거 정도 알아주면 되고 그럼 단위가 뭐냐? 차원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익숙한 거. 킬로그램. 아시죠? 모르면 안 돼. 그램, 미터. 이거 뭐야? 옹스트롱. 얼마죠? 10에 마이너스 10승미터. 저희 신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배우지 않으면 틀려요.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단위 쪽 관련해서 문제 풀 때 이것만 사실 기억하면 되거든. 한번 쭉 읽어주면은 더하고 뺄 때는 단위가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나중에 뒤에서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등호를 기준으로 뭐 식이 있잖아. 좌변이랑 우변의 단위가 같아야 돼. 당연하지. 그래야 등호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머릿속에 넣으라고 내가 이거 외우라 했어. 외운다 이제. 알았죠? 외운다. 외우고 간다. 압력 단위인데 1atm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 배기압을 나타내는 단위죠. 근데 이게 파스칼로 나타내면은 101325 파스칼이다. 이거를 단위 환산표에 교수님들이 안 주신다. 단위 환산표 주는 거 있잖아. 없어 거기. 나 배운 적이 없어. 외워 그럼 지금. 1atm은 얼마다? 101325 파스칼이다. 외우세요. 안 외우면 진짜 손해봅니다 이건. 준우 씨 동의하시나요? 알아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바 단위로 표현하는 압력이 있는데 1바.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 나눠놨어. 10의 5승 파스칼이거든? 10의 5승이면 10만이란 말이야.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외워라. 외워야 된다. 1바는 10의 5승 파스칼. 오케이? 그 다음에 1atm은 숫자가 좀 빡센데 101325 파스칼이다. 외워야 된다. 그럼 만약에 미터, 킬로, 센티미터, 데시미터 이런 거 알지? 그 전미사 같은 거 이렇게 붙는 거. 대화 때 했던 기억이 있으려나? 데시미터, 뭐,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런 건 단위 있잖아. 킬로파스칼이면은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 13승이지. 그러면은 1atm이 몇 킬로파스칼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함수 아니지. 여기 찍혀야지. 10의 3승을 곱해서 이게 생기는 거니까 1atm은 101.325 킬로파스칼이다. 요 정도까지만 외우고 넘어가면 좋겠다. 다음 부피인데 저희 사실 부피 뭐 큐빅 센티미터 잘 안 쓰잖아. 우리한테 부피 제일 익숙한 거 뭐야? 미터지 리터. 1리터는 데시미터의 세제곱이에요. 알고 있었나?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은, 우리 약 먹을 때 약 몇 cc 넣는다 이런 말 있잖아. 500cc고, cc가 센티미터 세제곱이야. 근데 이게 1mm랑 같아, 단위가. 바로 계산이 되나, 혹시? 이거 설명해 줄라 했는데,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까? 한번 하죠. 한번 할까? 그냥 그 기본 단위로 바꾸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세제곱으로 다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두 개인데, 밀도랑 분자량 얘기 나오죠. 근데 밀도를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질량이랑 부피랑 바꿔주는 생각을 해. 약간 바꿔주는 인자 정도?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나중에. 그리고 분자량은 뭐 그램 퍼 그램몰, 파운드 퍼 파운드몰 뭐 이렇게 강의 시간 때 배웠을 텐데, 질량이랑 몰수랑 바꿔주는 인자 정도로 생각하는 게 편해. 다시, 이건 진짜 외워야 돼, 알겠죠? 진짜 외워야 돼. 몰랐다 이러고 시험 시간에 교수님 혹시 1리터라는 게 단위 환산표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진짜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꼭 외우고 가시도록. 아, 두 번째가 내가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의 단위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좌변, 우변 단위가 같아야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요거는 내가 만들어서 들고 왔어. 다음과 같은 물성을 가진 기체가 있대. 압력 줬고, 부피 줬고, 기체 상수 줬대. 요거를 이상기체라고 볼 때 온도를 구하라고 하네. 근데 우리 이상기체 하면은 생각나는 게 단 하나밖에 없지 않나? 살짝 넘겨서 한번 계산해볼까요, 저희? 그냥 그대로 PBNRT 넣으면 단위가 안 맞을 거야. 해봐. 아, 해봐. 적어봐. 금방 끝나, 진짜로. N이 없지. N이 없는데 내가 보면 부피를 몰당 부피를 해놨어. 실제로도 우리 화공계 책 뒷부분에 보면은 부피가 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BNRT였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일단 다 넣고 단위가 맞는지 보는 거야. 양변의 단위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T 구하는 거니까 T 빼고 다 넘기겠지? R분의 PV로 할 텐데, 계산하면은 이제 1바가 12 5승 했으니까 0.1 곱하기 15승 하고 0.8314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R은 역수로 들어가잖아. 그러고 약분 치면은 기가 막히게 온도만 남는다. 부하라는 게 온도였잖아, 그지? 온도인데 막 이상한 단위 나오면 돼? 온도인데 이상한 단위 나오면 안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너 답을 믿어라. 이런 얘기 하고 싶었고요. 자, 여기서 혹시 줄인데 줄이 어떻게 날아가나 하는 거 모르겠다. 파스칼 미터 세제곱 줄인데 뭘 날아가는 거 이해돼. 그지? 근데 이거 파스칼 미터 세제곱 줄 어떻게 날아가냐 모르겠다. 손. 개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할 텐데,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거든, 스트레스라는 게. 근데 스트레스의 특이한 경우로서 압력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의 단위 면적인 거야. 그래서 힘이잖아. 뉴턴,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요게 압력의 단위입니다. 요거를 잘 바꾸면 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은 지금 파스칼이 요거라 했잖아. 여기다가 미터 세제곱을 곱하지. 뉴턴 퍼 미터가 되는데, 여러분 혹시 물리 좀 잘하셨나? 저는 물리를 잘 못했긴 하지만은 1 구할 때 힘 곱하기 변인가 이동거리인가 이렇게 하잖아. 그죠? 힘이 뭐야? 뉴턴이지. S가 거리지. 뉴턴 퍼 미터에서 1단위가 저희가 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스칼 곱하기 미터 세제곱 하면은 줄이랑 단위가 똑같아. 그렇게 해서 이거 날릴 수 있는 겁니다. 파스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 내가. 밑에 잘렸는데 그냥 문제에 주어진 거 다 때려 넣고 구하라는 거랑 답이 맞는지 보면 돼. 온도인데 막 미터 세제곱 K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 문제가 뭔가 이상해도 일단 밀고 가라는 거야. 단위로 검산을 해. 문제 다시 풀지 말고 일단 단위가 맞는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더하거나 뺄 땐 단위가 같아야 돼. 곱하기는 그냥 단위끼리 곱하면 되거든, 아까 내가 한 것처럼. 근데 더하거나 뺄 때 단위가 같아야 돼. 지수랑 로그 안에는 단위가 없어야 돼. 그 지수 여기 단위가 어디 갈 건데. 그래서 지수랑 로그 안에는 단위가 없는 게 원래 국룰입니다. 국룰이 아니고 그게 맞아. 그래서 제가 요상한
등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 뭐, 요런 게 있대. G가 단위가 줄퍼 몰이래. T가 온도고, 켈빈 단위야. H라는 게 줄퍼 몰이래. 그럼 S 단위가 어떻게 될까? 그냥 여기다가 줄퍼 몰에다가 분모에 K 하나 들어가는 거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고 뺄 때는 그냥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느 교수님 과제에 있던 문제더라고. 요렇게, 뭐, 밀도가 요런 실험식으로 표현이 되나 봐. 밀도, 우리가 아는 단위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나왔고, 도시 단위의 온도가 줬고, 압력은 ATM 단위로 줬다. 여기서 A, B, C 단위를 구하라고 하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지수 로그한 단위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C랑 P랑 곱해서 단위가 날라가야 되겠지. 단순히 사라지면 되니까 그냥 ATM분의 1 하면 되겠다. A랑 B 곱하기 T랑 단위가 같아야 돼. 왜? 더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 마지막에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나오겠네. 참 가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 오, 어쩌게 될까? 그때 바꿔가면서 해야 되겠네. 그래서 A는 그냥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그대로 나올 거고, B는 거기다가 밑에 분모에 도식만 하나 들어가겠지. T를 다시 곱해주니까. 그 다음에 C 곱하기 P는 단위가 없애야 돼서 그냥 ATM분의 1이 된다. 요렇게까지 넘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내 경험. 강의로 할 때 보면은 나중에 파운드 포스 나오거든? 파운드 매스, 파운드 포스에서 32.174 이상한 거 해가지고 환산이라는 그게 있어. 과제나 연습 문제 그런 거 있으면은 한 번씩은 연습해보고.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단위 환산표로 쓱싹쓱싹 바꾸는 게 아니거든.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줄 쳐가지고 여러 번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거 실수 안 나게 한 번씩 연습해보시고. 솔직히 단위 변화는 귀찮은 거야, 그냥. 내가 뭐 다른 문제들 다 안 들고 오긴 했는데, 뭐 분자량 바꾼다던가, 뭐 평균 내서 몇 퍼센트 구하라고 하던가 그러는데 할 수 있어. 우리 뭐 홍대 신화까지 왔는데 이 정도 못할 리가 없잖아, 그죠? 할 수 있다고 믿어, 나는. 자, 다음은 이제 머티리얼 밸런스 넘어가는데 이것도 해야지. 이걸 왜 배우지? 교수님 강의 맨날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네모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막 네모에서 막 이상볼롱한 거 하고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렇게 막 나오잖아, 네모난 거. 그죠? 정말 풀기 쉽게 생겼다, 그죠? 근데 요런 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 공정 같은 거 볼 때 공정에서 뭐 구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다 뭉뚱그리는 거야. 요게 보여줄 텐데 지금 여기 들어가지. 여기 너무 작긴 한데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밑으로 나와. 요런 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요런 게 돼요. 요러니까 좀 약간 화학공학이란 우리가 그 믿고 있었던 화학공학 이런 거 배우는 거 같지. 요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이제 내가 기억해야 될 걸 좀 요약을 해왔어. 일단 그려야지, 네모. 일단 네모 그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다 영어로 나올 거야. 익숙하잖아, 이제. 영어로 구하는데 뭘 구하는지 먼저 봐야 돼. 약간 수능 수학 필러 문제 풀 때처럼 일단 뭘 구해야 되는지 먼저 보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와 있는 정보를 다 적고 생략되어 있는 것도 찾고 마지막으로 다 적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봐야 돼.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왜 구하는 걸 두 번씩이나 보냐?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시험지랑 답안지랑 따로 있어. 다들 경험해보셨나? 시험지 따로 있고 답안지 이렇게 뭐 이상한 회색 종이 해가지고 이렇게 쭉 줄글 쫙 돼 있고 적으라 해. 거다가 옮겨야 돼, 정보를. 옮기고 풀이 과정 서술형을 푸는데 구하는 게 뭔지 모르면은 이상한 것까지 다 구하다가 시간 낭비가 돼.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구해야 되는 게 뭔지 꼭 확인하는 거. 얘는 더 설명할 게 없어. 머티리얼 밸런스 별거 없어. 는 해가지고 그냥 갔다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하고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정상 상태라는 거를 가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수지식이 in 마이너스 아웃 더하기 축적량이 맞아. 아니 그냥 in 마이너스 아웃 더하기 축적량이 0이거든.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그 안에 쌓이는 거 이게 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당연한 말이잖아. 요걸 또 이제 미국 기록을 생각해서 이런 게 나온 건데 지금 중간고사까지 아마 기말고사도 잘 없을 텐데 쌓이는 게 없어. 반응기 안에 쌓이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것도 과제에 있는 문제인데 모든 교수님이 똑같이 다 과제에 있더라.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슬러지라는 게 그 석유 찌꺼기 그런 건데 아무튼 요게 물이랑 같이 섞여서 이렇게 주르륵 들어간대. 근데 얘를 말린대. 처음에 들어갈 때 물 70%, 솔리드 30%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는 물이 25%만 된다네.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 물이 얼마나 증발되는가를 구하래. 이 영어를 빡세게 이제 해석해서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냐? 이따 그려야지. 네모 그리는데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게 지금은 그림이 없잖아.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는 건데 만약에 그림이 있고 어디까지 이거 네모를 그려야 되나 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근데 그거는 중간고사까지는 없을 거야. 기말에 아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네모로 잡아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봐야 될 때가 올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뭐를 구해야 하는지 보라고 했지. 결국 구하라는 거는 물이 얼마나 증발되는가를 보는데 이제 우리가 강의 때 배웠던 베이시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마 들어봤을 건데 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임의로 때려 박는 거야. 베이시스를 잡는데 사실 베이시스 잡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 어떤 문제에서 뭐 1몰로 잡고 100kg 잡고 막 그래.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요거가 좀 팁인 게 질량이나 몰수만 남도록 설정해주면 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 끝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톤당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봤잖아. 톤당이잖아. 톤이 여기 분모에 가겠지. 톤당이니까. 그러면 그냥 잡을 때 그냥 1톤 해버리면은 해가지고 그냥 우리 구하라는 것만 이렇게 딸랑 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베이시스를 1톤으로 잡아줍니다. 근데 화공계에서 할 때 1톤이 2000파운드쯤이라고 계산하라고 할 거거든. 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비슷한가 봐. 그러면 일단은 2000파운드 슬러지가 들어간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모에서 뭘 좀 그렸어. 지금 2000파운드 들어갔는데 70% 물이고 30% 솔리드라고 했다, 그지? 그러니까 70% 30% 적는데 나는 좀 편하게 그냥 분율로 다음에 1대는 분율로 적어놨어. 오케이? 그리고 나가는 거 0.25 물이 나가는데 0.25 나가면 남은 거 뭐겠어? 뭐 다른 거 없잖아. 그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속상한데 0.25 물이 나가면은 그냥 그만큼 솔리드가 분율이 있는 거예요. 0.75로. 이렇게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나머지 75%는 그냥 솔리드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 물이 빠져나가고 증발되는 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는데 물만 빠져나가는 게 따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모를 딱 수지식을 딱 세우면 된다. 물밖에 안 나가니까 물을 그냥 1이라고 하고 빠져나가는 걸로 생각해주면 되겠다. 나가는 흐름이 두 개인 거야. 그러면은 정보는 대충 다 적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구하는 거 봐야지. 이렇게 아마 네모를 그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적고 다시 뭐 구하는지 보는 거야. 증발되는 물의 양을 구하래. 어디야? 여기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구하러 갑니다. 아까 2000 들어간다 했잖아. 2000 들어가는데 이거 분율만 곱해주면 될 거잖아. 7대 3이니까 1400이랑 600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겠지. 무게상으로는. 요것도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물만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안에 쌓이는 게 없어. 내가 아까 정상 상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솔리드 600파운드가 그대로 여기까지 나가는 거야. 요거 괜찮을까? 그러면은 600인데 비율이 0.75래. 그래가지고 물량도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안에 쌓이는 게 없다고 했잖아. 여기 들어갈 때 1400이야. 나갈 때 200이야. 남은 1200이 어디 갔어? 여기로 나온다 이 말이겠죠? 요게 물질 수지입니다. 식을 세우면은 그냥 이렇게 되겠지. 들어가는 거를 플러스로 해주고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하는 거야. 그리고 등호 세우면 이렇게 넘기면은 1400은 200 더하기 나가는 양 해가지고 되겠지. 그러니까 1200인 거. 오케이? 답이 그냥 1200이다. 근데 우리 서술형이잖아, 문제가. 그래서 각 흐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름 붙이고, 뭐, 플로우, 뭐, 프로덕트, 뭐, 막 그래. 웨이스트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잡기 나름이고, 이렇게 흐름에 이름 붙여준 다음에, 물질별로 이렇게 0.7 곱하기 F,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물질 수지거든. 우리가 그 봤던 거랑 익숙할 거야. 강의록 예제 같은 거에서 하고, 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이게 중요한 게, 나가는 양이 똑같잖아. 이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정상 상태인 거야. 들어가는 건 나가는 것만큼 나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량만 보는 거예요, 지금. 0.7 곱하기 요거는 요렇게 된다. 그냥 연립해서 풀면은 되고, 서술형은 요렇게 적는 게 좋다. 하나만 더 해볼게. 아, 문제가 길다, 그죠? 인공심장이라 해.
인공신장. 어르신들 투석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문제 보면은 뭐 그렇대. 뭐 이런 투석 장치가 있다. 여기서부터 피가 220ml per 민 분당 이렇게 들어간대. 오케이. 그다음에 피가 215 분당 215로 나간대. 여기서도 물이 들어가. 피 들어가는 흐름에서 각각의 요소 농도를 줬어. 그래서 요거 구하라는 문제인데 하나씩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모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 걸 고민할 때가 있어. 근데 여긴 그런 거 없고 그냥 이거 통째로 이렇게 네모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뭐 구하는지 보라고. 이제 여기 나가는 거에서 요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구하라는 거야. 우레아가 이제 요소니까 대충 번역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고 문제 있는 거를 정보를 좀 적었어. 양 또는 몰수만 난 게 베이시스 잡는다고. 베이시스를 1분으로 잡으면은 220% 미니던 게 1분이니까 그냥 날아가고 그냥 220ml만 남지 않을까? 그래서 베이시스 1분으로 잡아줍니다, 여기는. 그래서 220 들어가고 그 속에 요소가 이렇게 농도 있고 물만 들어가고 요소가 안 들어가는 그 피 나가는 거 그 농도하고 몰라. 이거 구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불친절하게 설명을 안 하시는데 아까 여기는 블러드였거든? 피거든? 요소 몇 미리, 물 몇 미리 있는지 따로 얘기를 안 해줘. 완전히 다 섞인 용액을 얘기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 사실 이렇게 풀고 피가 그냥 물이 되는 거야 물. 200 있는데 그 안에 이만큼 들었다. 그냥 녹여져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리고 그림 다시 그리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물질 수지 세워야 되니까 물질 종류별로 세우는 거잖아. 물만 따려보면 솔직히 안에 남는 거 없으니까 다 보이지 않아? 이게 여기 2개 들어가고 여기 나가는데 당연히 양이 똑같아야지. 물량은 이렇게 되겠죠.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안에 잔류하는 건 없다. 요게 물질 수지인데 내가 좀 간단하게 적어서 그냥 1505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피 있는데 요소가 얼마 들어갔는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곱하면 되지. 왜? 단위상 그냥 곱하면 되잖아. 만약에 여기 막 몇 퍼 뭘로 줬어 봐. 분자량으로 바꿔가지고 곱하고 다시 해야 돼. 요런 거 확인을 그냥 단위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 요소 506mg 들었고 그럼 또 이제 요소 또 세우겠지. 요소만. 들어가는 거 이거고 나가는 거 이거 2개인데 그러면 또 요소에 대해서 물질수지 세울 수 있겠지.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잔류하는 거 없다. 그래서 구하면은 요소량이 140.5mg이 나오네. 근데 아까 물 구해놨잖아. 구하라는 게 농도야. 농도니까 그냥 또 140.5mg 딱 적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농도를 또 나눠서 구해주면 돼. 그래서 답이 0.0934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가. 그 우리 처음에 문제 풀 때 그 다 숫자 다 있었는데 농도가 이렇게 줬었어.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 있잖아. 다른 거는 다 뭐 220에서 자연수인데 소수점을 2자리까지만 적어놨잖아. 유효 숫자가 3개란 얘기야. 뭐 계산한 중간엔 상관없어. 근데 답 구할 때 결국 이렇게 나중에 나누게 되면은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숫자 3개에서 끊으라고 그냥. 근데 요거 헷갈릴 거야. 유효 숫자 적는데 소수점이 들어가면 유효 숫자가 좀 이상해져. 소수점이 있는 거에서 이렇게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세고 0.0은 안 세. 카운트를 안 하. 0은 카운트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0 그냥 적어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으면 된다. 유효 숫자 교수님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니까 마지막에 답 적고 유효 숫자 한번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언급은 안 했는데 자유도 계산하는 게 있어. 자유도 해가지고 뭐 들어가는 물질 몇 개, 알 수 있는 식 몇 개 해가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 해서 자유도 계산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주 내시더라. 그런 거 있거든. 뭐 다도에서 분율 1이라는 거 막 식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뭐 제하고 막 계산하고 하는 그런 자유도 계산하는 문제 있는데 있을 거야. 과제나 뭐 연습 문제나 예제에도 다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했던 거 이렇게 그냥 푸는 게 나오는데 사실 좀 쉬운 것들 가져왔었거든. 근데 어려운 것들은 뭐 왜 어렵냐면은 지금 같은 거 했던 경우는 물질이 2개씩이었어. 물질이 한 5, 6개씩 나온다. 어려운 거는. 그냥 막 어렵다 이게 아니라 귀찮으라고 그냥 물질 더 때려봤고 그래서 사실 그거를 여기서 풀면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물만 빠져나간다 건조하는데 이런 걸 얘기 안 해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게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다.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한 거 아무튼 했으면 난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 들어서 고마워요.